숫자는 현상을 해석하기에 용이한 도구입니다. 과학, 사회, 경제, 정치 그리고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다양한 현상을 숫자로 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미식축구에서도 이와 같은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식축구는 정적이면서 동시에 동적인 스포츠입니다. 단순한 데이터는 얻기 쉽지만 스냅 뒤 이루어지는 플레이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숫자로 환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여야 성공적인 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의 특성 또한 수치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특정 쿼터백이 얼마나 많은 야드를 확보했는지, 얼마나 많은 터치다운을 기록했는지 이러한 점들은 파악하기 매우 쉽지만 특정 선수가 얼마만큼 경기의 승리와 패배에 기여했는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개 이러한 평가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 또는 분석가들의 의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단순히 경기를 즐기는 입장이라면 이런 수치화가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해야 하는 구단이라거나 전문적인 분석을 하려는 분석가들이라거나 판타지 풋볼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세밀한 정보가 요구되곤 합니다.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데이터 수집 기술의 발전, 프로그래밍 언어 접근성 향상, 컴퓨팅 파워와 하드웨어의 발전, 더불어 폐쇄되어 있던 정보 공개의 문이 서서히 열리면서 수많은 고급 지표가 연구되며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럼 팬들은 어떤 지표부터 소비하는 것이 좋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재 NFL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고 상대적으로 가장 객관적인 고급 지표라고 평가받고 있는 EPA, Expected Point Added입니다. 도대체 EPA가 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EPA는 쉽게 말하면 기대에 비해 얼마나 플레이를 잘 수행했는지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는 미식축구의 득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모델에 의해 공격팀이 50야드 라인에서 드라이브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 드라이브 시작 예상 득점이 약 2.5점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공격팀이 필드골로 드라이브를 종료하는 경우 3점을 얻게 된다면 해당 드라이브에 대한 EPA는 실제로 얻은 점수에서 예상 점수를 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0.5 EPA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논리를 개별 플레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골라인까지 75야드 남은 상황에서 First and 10을 수행한다 라고 하면 이곳에서 예상 득점은 1.06입니다. 만약 여기서 쿼터백이 15야드 패스를 던져서 골라인까지 60야드 남은 지점까지 이동하게 된다면 First and 10은 새로 갱신되고 예상 득점은 1.86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플레이는 1.86에서 1.06을 뺀 0.8 EPA가 산출이 되죠. 즉, 이 플레이에서는 패스 성공이 예상 득점의 약 4분의 3가량을 증가시킨 셈이 됩니다. 만약 이때 쿼터백이 패스를 성공하지 못하고 색을 당해서 10야드를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골라인까지 남은 거리는 85야드가 되고 예상 득점은 마이너스 0.54가 됩니다. 그러면 이 플레이에 대한 EPA는 마이너스 0.54 빼기 1.06, 즉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이 드라이브에서 공격팀이 득점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수가 1.6점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EPA의 가장 큰 장점은 각 플레이의 특정 포인트 값을 할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플레이가 팀이 생성하는 점수와 관련이 된다면 플레이 콜 결정과 플레이의 성능이 팀의 득점 기회를 얼만큼 향상시키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수비팀의 목표는 상대팀의 EPA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상대 공격 EPA가 부정적일수록 수비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렇게 EPA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정확히 이 EPA는 어떤 공식에 의해서 연산되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NFL 잡박사전 데이터 읽어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EPA의 개념을 대중에 확대시키고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킨 바로 그 논문 NFL WAR에 대한 간단한 리뷰와 함께 EPA 지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론 듈코 2017년 당시 카네기 멜론 대학 통계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그는 통계학과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던 샘 벤츄라 그리고 막심 호로비츠와 함께 NFL WAR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동시에 R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된 라이브러리를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리그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굉장히 한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공개된 고급 지표 알고리즘이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저자들은 미국에서 스포츠의 대중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식축구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기타 스포츠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다고 언급합니다. 야구, 농구, 하키 등 여러 스포츠에서 통계적 연구 논문들이 출판되는 데 반해 미식축구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연구만 존재한다고 지적했죠. 예를 들어 타이트엔드에서 성공 분석, 키커 평가를 위한 개선된 지표, 이러한 굉장히 국한적인 주제 연구만 존재했습니다. 또한 수집 인프라 확장과 그리고 기술 향상에 비해서 공급이 매우 폐쇄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NFL은 2016년에 RFID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선수들의 움직임 그리고 볼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중반부터는 이 데이터가 공공으로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NFL 팀 또한 구단에 속한 선수들이 각각 관련된 데이터에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자들은 미식축구 데이터 과학 연구자들이 이 독점적이고 비싼 데이터를 사용해야만 하며 이러한 데이터들은 매우 편향적이고 수집과 처리 과정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플레이와 선수 평가 이 두 가지 분석을 위한 매우 객관적이고 재현 가능한 표준을 만들기로 합니다. 재현 가능한 표준이란 새로운 기간 또는 환경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정량적 지표를 산출해낼 수 있는 기준을 뜻합니다. 저자들은 연구를 통해 기여한 부분을 4가지로 제시했습니다. R 패키지를 통해 NFL 플레이 바이 플레이 데이터를 공공으로 배포, 다중 로지스틱스 회귀 모델을 사용해서 넥스트 스코어에 해당하는 기대 점수에 대한 새로운 추정 방법론을 제시, 기대 점수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승률 확률을 추정하는 일반화된 모델을 제시, NFL WAR 프레임워크를 제공. 저자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한 데이터는 플레이 바이 플레이 데이터입니다. 프로스포츠 데이터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수집 단위로 분류한다면 시즌 단위, 경기 단위, 경기 내 플레이 단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단일 플레이 단위로 누적하여 집계한 데이터가 바로 플레이 바이 플레이 데이터입니다. 각 플레이의 조건, 특성, 결과에 대한 이 데이터는 현대 스포츠 분석의 기초가 됩니다. 이는 NFL.com에서 제공하는 API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들은 원시 데이터로 각 플레이가 경기장에서 어떤 선수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어떤 정보가 사용되었는지 등 깊은 분석에 용이한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R 패키지를 개발하고 이를 NFL Scrap R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논문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유저들에게 2009년 이후 데이터셋과 박스스코어 통계치 그리고 NFL의 모든 플레이를 묘사하는 개량된 지표가 제공됩니다. 여기서 각 선수를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의 변동성을 추정하기 위한 샘플링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공공 데이터의 한계 때문에 논문에서 산출된 데이터에 해당되는 공격 포지션은 쿼터백, 와이드 리시버, 러닝백 그리고 타이트엔드 이렇게만 적용이 됩니다. 저자들은 이 플레이 바이 플레이 데이터에 기대 점수라는 개념을 연구에 차용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몇 가지 주요한 이점을 갖는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하고 실제 게임 결과 관점에서 플레이 가치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납득할 만한 객관성을 갖게 되고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모두 이해하기 쉽습니다. EP 플레이의 가치는 다음 득점 플레이 포인트로 계산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각 팀들은 몇 점을 얻었을까, 이를 모델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시각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사실 EP라는 개념은 이미 1970년대 리그에 도입된 개념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관련 연구들은 Nearest Neighbor나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 공통적으로 유사한 플레이에서 나타나는 넥스 스코어를 평균함으로써 EP를 추정했었습니다. 저자들의 정의상 볼 소유, 즉 공격팀 관점에서 넥스 스코어는 다음 득점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퀀스를 뜻합니다. 터치다운, 필드골, 세이프티, 노스골, 상대편의 세이프티, 상대편의 필드골, 상대편의 터치다운 이렇게 7가지가 넥스 스코어 이벤트입니다. 하프의 종류는 넥스 스코어에서 점수가 발생하지 않은 노스코어 이벤트의 기준이 됩니다. 터치다운 시 발생하는 득점은 PAT 시 7점으로 정의를 하고 투포인트 컨버전은 별도로 취급합니다. 저자들은 특정 득점 이벤트들이 다른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또는 낮아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득점 이벤트에 대한 확률 모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저자들은 포지션 팀, 다운, 야드 투고, 야드 라인, 타임 리메이닝, 스코어 디퍼런셜이라는 공변량은 넥스 스코어의 분류와 여러 관계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득점 이벤트에 대한 각각의 확률을 얻게 된다면 기대 점수를 얻는 것은 쉽다는 것이죠. 그림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NFL 정규 시즌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나타나는 득점 이벤트의 분류를 보여줍니다. 30만 4,896개의 non-PTA 플레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Y축은 득점 이벤트와 연결되는 득점 값을 나타내며 득점 이벤트 간의 득점 값의 차이는 저자들이 선형회계를 통해 값을 모델링하는 것보다 클래시피케이션, 즉 분류 문제를 다루도록 강제합니다. 사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득점 이벤트에 해당하는 득점 값이 어떠하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PAT나 투포인트 컨버전을 유연하게 다룰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각 플레이에 대한 상황을 묘사하는 공변량을 X라고 하고 이는 테이블 2와 같습니다. 각 모델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노스코어 이벤트에 대한 6개 로짓 변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노스코어에 대한 6개의 로짓 변환으로 표현하는 이 베타 Y는 다음 득점 이벤트 유형에 해당하는 개수 벡터입니다. 가능한 득점 이벤트에 대해 생성된 확률을 사용해서 각 이벤트의 예측 확률에 관련 포인트 값 Y를 곱하면 플레이에 대한 EP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끝낼 수는 없습니다. 기대 점수 모델을 만들 때 종목의 특성 때문에 잠재적인 이슈가 발생합니다. 바로 경기에서의 점수 차입니다. 도메인의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특정 팀이 경기 막바지까지 큰 점수차로 경기를 리드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팀은 점수를 얻는 플레이보다 지키고 버티는 플레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백업 쿼터백을 기용해 경험을 쌓게 해주기도 하고 보수적으로 패스보다는 런을 더 높은 비율로 선택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큰 점수차 상황에서 하는 플레이와 작은 점수차 상황에서 하는 플레이가 서로 다른 득점 이벤트와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ESPN의 브라이언 벌크와 같은 연구자들은 10점 차 이내의 1쿼터 그리고 3쿼터 플레이라는 하위 지판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자들은 이 연구에서만큼은 배제되는 데이터가 없이 모두 사용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접근법을 도입했습니다. 장표 내 피겨2의 왼쪽 그래프는 치우친 점수차의 절대값 분포를 보여줍니다. 더 적은 점수차의 플레이 비율이 더 높은 점수차의 플레이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규 시즌 게임 데이터를 모델링할 때 장표 우측에 나타난 식처럼 각 플레이는 점수차 S를 0과 1 사이로 스케일링한 값을 가중치 W로 할당합니다. 점수차 이외에도 드라이브의 수의 관점에서 다음 득점까지의 거리에 따라 플레이에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각 플레이 I에 대해서 다음 득점 D로부터 드라이브 수의 차이를 찾습니다. Dnext 스코어와 DI는 각각 다음 득점 드라이브 수, 플레이 I의 드라이브 수를 나타냅니다. 전반에 대해서는 이 플레이들에 대해 Dnext 스코어가 후반에 속할 경우 DI는 0으로 명시합니다. 비슷하게 후반에 대해서도 다음 득점 이벤트가 연장전에 속할 경우 똑같이 명시합니다. 피겨2의 오른쪽 그래프는 다음 점수가 노스코어인 경우를 제외한 플레이의 DI 분포를 보여줍니다. 드라이브 수의 차이도 점수 차이와 같이 스케일링을 해줍니다. 그리고 점수차와 드라이브 수 차이의 가중치는 더해지고 다시 0과 1 사이의 값으로 스케일링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중치를 조합함으로써 점수차와 드라이브 수 차이에 동일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향후 작업을 위해 이 균형을 조정하도록 합니다.
기대 점수 모델은 다항 로지스틱 회귀의 이벤트에 대한 확률 결과값을 사용합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데이터 요인 간의 관계를 찾는 분석 기법이고, 이 관계를 사용해서 다른 요인을 기반으로 하나의 값을 예측하게 됩니다. 다항 회귀 분석은 3개 이상의 결과를 가질 수 있는 문제를 분석하는데 용이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값은 0과 1 사이의 다른 값을 매핑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와 인터랙션의 교정 테스트를 통해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데니스 락과 댄 네틀턴이 2014년도에 발표한 NFL 경기에 대한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한 승률 추정 모델 평가 기준과 유사하게 테스트하게 됩니다. 7개의 득점 이벤트에 대해 추정된 확률은 5% 단위로 나뉘어 20개의 빈에 있는 축에 표시가 됩니다. 각 빈은 이벤트의 실제 관측 비율도 함께 구해집니다. 이벤트의 실제 비율이 해당 빈에서 모델이 추정한 확률과 유사하다면 모델은 잘 교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델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각 빈에서 7개 이벤트에 대한 에러 EY, B는 식 5번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확률은 빈 P에서 예측된 확률과 관측된 확률입니다. 그러면 득점 이벤트 Y에 대해 전체 교정 에러인 EY는 6번식과 같이 구해집니다. 이를 토대로 모든 이벤트에 대한 전체 에러는 7번식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을 평가할 단일 통계량을 제공합니다. 루CV에서 착안한 Live One Season Out Cross Validation LOSO CV를 사용해서 모델에 대한 보정 에러를 계산합니다. 모든 데이터에서 한 개의 시즌 샘플만을 제외한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하고 제외한 데이터로 테스트 성능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모든 샘플이 모든 테스트 데이터로 활용이 되어 성능을 측정하고 이 측정치의 평균을 냅니다. 가장 좋은 LOSO CV 결과를 보여주는 모델은 테이블 2의 변수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피겨 3는 EP 모델의 LOSO 보정 결과에 대한 플롯입니다. 대각선 점선에 가까운 점이 나타날수록 잘 보정된 모델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식 EPA 산출식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선수 능력의 포괄적인 수치를 생성하기 위해 미식축구에서는 각 플레이에 반드시 적절한 값이 할당되어야 합니다. 11번 식과 같이 그 값 델타 F, I는 스테이트 I에서 스테이트 F로의 변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각 VF, VI는 플레이 I와 다음 플레이 F에 EP를 대입하는 것으로 플레이 가치값 델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리뷰에서 설명해 드리진 않았지만 여기에 만약에 승률, win probability를 대입하게 된다면 WPA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정 플레이에 대한 가치 EPA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NFL 잡박사전 데이터 읽어드립니다. 시간에는 EPA 그리고 현대의 EPA를 대중화한 중요한 연구 NFL WAR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미식축구와 NFL을 즐기는데 이러한 고급 지표를 무조건 이해하고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EPA가 더 심도 있게 경기를 관찰할 수 있는 용이하고 고도화된 도구임은 분명합니다. 특정 팀 또는 특정 선수가 얼마나 가치 있는 플레이를 만들어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EPA를 함께 살펴보시는 건 어떤가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를 담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